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리뷰 토크 시즌2 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희는 줌에서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소정 작가님의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에서 하는 개인전이죠. 그래서 새로운 상점, 이 전시를 리뷰해볼까 해요. 왜 줌으로 하게 됐죠, 근데?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리뷰 토크를 진행하는 거죠. 맞아요. 좋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갑자기 요 근래 또다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게 돼서 미술관들도 개장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공공미술관 기관들은 많이 휴관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뭔가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자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우와. 이제 알았다는 듯이. 저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측 화면에 나온 저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으씨고요.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아, 저는 글씨입니다. 스시예요. 뭐야? 저기 인형도 있구나. 저는 주씨입니다. 뭐야, 이 사람들 준비돼 있어. 왜 이렇게 귀염을 뽑네? 다들 뭔가 주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방금 옆에 있는 걸 갖다 놓은 거예요. 나도 있어. 웃겼어. 근데 이게 지금 스씨랑 저는 그 전소정 작가님의 전시 이미지를 저희 배경 이미지를 했거든요. 가상 배경. 전시장에 있는 분홍색이 아니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누가. 이거는 저희 집 안마 커튼 분홍색이고요. 전시장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런가? 드씨께서 전소정 작가님의 새로운 상점 전시 소개를 해주실게요. 새로운 상점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 전시고요. 이거는 2018년 12월 에르메스 재단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4개월간의 파리 레지던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작 영상 작품 조각 출판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점은 시인이자 건축가였던 이상의 초기 시를 모티브로 현대와 근대기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축을 교차시켜 현재로부터 상상의 탈출을 가설하고자 한다. 전시의 제목은 조선과 건축에 실린 이상의 연작시, 건축 무한 육면 각체 중 하나인 동명의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시는 당시 경성에서 새롭게 지어진 미츠코시 백화점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는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자본주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가는 서울과 그것을 활보하는 군중들, 그리고 근대 문명이 가져다준 양가적인 현실을 수수께끼와 같은 코드와 다시점의 투시법으로 관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시가 근대와 진보 자본주의에 대한 반원근법적 설계도라 할 만큼 다의적인 축약도로 기능한다면 이 전시는 전소정 작가님이 이제 이에 조응하여 해설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는 이제 서울, 파리, 도쿄를 오가며 기록한 이미지들과 TV 다큐멘터리에서 차용한 클립들을 오버랩하여 시공간의 만남과 가능성과 그 간극에 주목한 영상 작품 절망하고 탄생하라. 그리고 페트병, 빨대, 일회용 컵 등 폐플라스틱을 녹여 제작한 조각 시리즈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상의 시 애호가들과 교류하며 출간한 책 미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 혼자 아니면 한 명 정도 조용히 한적하게 봤습니다. 바로 맞은편이 카페잖아요. 에르메스 카페 옆에 있으니까 전시장이. 카페에도 사람이 되게 많아서 막 떠드는 소리, 밥 먹는 소리가 와 같이 전시 관람을 하는. 그 정도로 시끄럽구나. 자, 우리 그러면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동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공유된 화면에 도록 뒤에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관람했는지 사실 동선이 그렇게 많이 다를까도 싶긴 하지만 네, 한번 줌으로 주석 따기가 있으니 한번 해보죠. 저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횡덩그렁한 공간이 보였고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틈이 보여서 일로 들어갔습니다. 발광하는 조각물이 있었는데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틈이 또 사람이 지나가기 약간 아슬아슬해서 여기가 조금 더 넓어서 일로 갔다가 아시바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격자 공간인데 중간에 아치로 한번 그 사이사이를 있는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있더라고요. 보면서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로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1번에 길게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큰 스크린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게 앉아서 영상을 쭉 다 봤습니다. 중반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끝까지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훑어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25분짜리를 다시 봐서 그렇게 보고 나서 눈을 이쪽으로 튀니까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이 스크린에 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영상 자체가 도시 공간 사이를 이렇게 그 야마카시도 있었잖아요. 유영하듯이 공간 사이사이를 들어가는 내용이 그 영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서 저는 이 사이사이를 나중에 돌아다녔어요. 이 8번에 놓여져 있는 책을 도슨트 분께 이제 받았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 책 내용이.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여쭤본 거거든요. 관람을 잘 해주셔서 몇 분에 한정해서 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드리는데 드리겠다라고 해주셨어요. 한 얼마나 보셨어요? 전시? 다 보는데. 1시간 반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한 40분? 40분 본 것 같아요. 저도 한 45분? 1시간이면 진짜 열심히 봤다. 비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왜 나는 책을 못 받았을까? 저는 금요일 한 4시 15분에 도착해서 저도 좀 들어가는 걸 헤매다가 발열 체크하고 제 개인정보 기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시 전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시원시원하게 구석지지 않은 공간으로 계속 가서 LED 판넬 위에 올려져 있는 5번 작품 올건 무릎 그거를 보고 그렇게 깊이 있게 감상하지는 못하고 보다가도 눈이 부셔서 좀 잘 못 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로 나가서 그 똑같은 그 올건 시리즈 중에 올건 눈이라는 작품인데 그런 플라스틱 녹인 거에 지구본 조각이 찌그러져서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서 전경들 쫙 훑어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벤치 의자에 사람이 좀 없어져서 여기 앉아서 영상을 로테이션 2번 했던 것 같아요. 북한산 등장하는 장면부터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이씨처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한 번 이상 봐야겠다 싶어서 앉아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6번 올건 무릎과 7번 스토리지를 보고 왜 얼굴이냐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었던 것 같아. 이게 왜 뭐가 얼굴일까? 그래서 미음 책 전시돼 있는 거를 보고 여기 앉아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다 보고 나서는 한 45분 정도 봤고요. 저도 입장은 그냥 똑같이 들어와서 아시바로 구조물 있는 거 쫙 보고 그냥 이 결을 따라서 쭉쭉쭉 가면서 그 되게 주의 깊게 보진 못하고 무릎을 좀 자세히 봤는데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재료에 쓰여진 무슨 유통기한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 좀 신기하다 이러면서 좀 자세히 봤어요. 반짝반짝해서 반사가 되더라고요. 제 얼굴이 되게 잘 보여가지고 여기서 셀카를 찍었어. 나도! 셀카가 잘 나오길래 셀카를 좀 찍었어요. 책이 있구나 이러면서 지나가고 이제 영상을 봤죠. 근데 영상을 저는 그래도 거의 한 2번 본 것 같아요. 살짝 졸았어요. 좀 중간에 이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제가 그때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2번 봤다 싶어서
일어나서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책을 그래도 15분 이상은 본 것 같아. 쭉쭉쭉 나와서 갔죠. 저도 책을 이 전시 전체를 잘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들이 어떤 건지를 픽업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 서문이나 전소정 작가님의 그 도해된 로봇이랑 뒤에 편집자님의 글, 밤에 속독으로 그냥 훑어봤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 전시장 안에서는 그냥 전시장에 주어진 경험들을 물리적으로 하게 되고 이 전시에 대한 좀 더 전체적인 이해는 집에 와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2번 관람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답사 느낌으로 대충 한 5분 정도 둘러본 것 같아요. 전시장 전경이랑 그다음에 영상 어떤 느낌인지 간략히 봤는데, 아,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되게 물음표만 가득한 상태로 집에 가서 글을 읽고 나서, 아, 이게 시인 이상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어떤 리서치를 하면서 전개된 그런 전시라는 내용을 대충 간략히 파악을 하고, 어제 가서 이제 제대로 전시를 관람을 했습니다. 대충 전시장 전경을 돌아본 후에 바로 영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영상을 중반부터 관람을 한 것 같아요. 영상이 한번 이제 끝나니까 약간 쿨타임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재빨리 여기 가가지고 책을 봤는데, 훑어보는데 영상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빨리 이쪽으로 가서 영상을 관람을 했어요. 텍스트를 읽고 가긴 했어도 그래도 좀 어렵더라고요. 한번 쭉 다시 한번 관람을 하고 눈으로 가서 저도 똑같이 이제 지구본이랑 그 플라스틱이 같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혼합돼 있는 관람을 하고 이렇게 크게 돌았어요. 그다음에 7번. 저도 여기서 이제 이게 위아래랑 그 뒷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도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저도 여기서 셀카를 찍고. 그리고 되게 그 조명 때문에 얼굴이 진짜 희번뜩거렸어요. 맞아요. 전시장 느낌 자체가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다들. 8번으로 가서 이제 책을 다시 보니까 이게 건축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 기하학적인 이미지, 뭐 전개도 이런 것도 있고, 뽀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이상 시인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석이 담겨 있는 그런 전집 같은 느낌의 책이구나. 이렇게 크게 돌았어요. 6번으로 갔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저도 한번 뭐 이런 식 느낌을 한번 이렇게 관람을 하고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바로 영상 있는 쪽으로 가서 여기 기둥 있는 데에서 여기서 서서 한참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다가 잘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는 중간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 돌면서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저도 책을 오래 보지는 못하고 약간 같이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나갔죠. 동행인의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더 오래 보기가. 경영이님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 영상을 보다가 약간 일찌감치 포기하는 느낌. 영상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럼 영상에는 우리 화면 공유는 이상의 시를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영상이 어떤 시퀀스로 됐는지 한번 복기해 봤어요. 저의 첫 느낌을 먼저 얘기하자면 중후반 보고 처음부터 다시 봐도 알아들을 듯 말 듯 해서 영상 이미지를 쫓아서 감상을 한다기보단 이 영상 이미지와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싶을지 좀 핵심을 나름 상상하면서 그런 식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맨 초반에 비둘기랑 인왕산 바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전 받았어요. 내용의 틈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만큼의 구간 동안 비행선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오래 보여졌다고 기억하고, 하늘을 난다는 것, 어떤 거시적 시점에서 내려다 보는 것에 대한 희열?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요만큼 정도 구간 동안
어두운 공간에 어떤 여러 명이 약간 홈비디오를 찍는 듯한 그 화면으로 올라가요. 그런 영상이 계속 있었고, 내가 결석한 너의 꿈? 뭐 이런 문구가 영상 전반적으로 이때부터 좀 중요하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내가 결석한 너의 꿈에서라는 문구가 단락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고 여기 인터뷰 내용에 써 있어요. 비슷한 문구가 약간씩 베리에이션 되면서 계속 강조 반복한다는 인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을지로 거리가 기억나요. 창신동 거리를 카메라가 훑는 전소정 작가님의 예전 작업이랑 같이 좀 이어져서 이 영상을 감상했던 것 같아요. 사다리로 올라간 끝에 옥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건물의 옥상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구간 동안 왜 도시 건물 사이를 이렇게 마치 천사소년 네티처럼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그게 서울 창신동 건물을 배경으로, 골목을 배경으로 하고 파리에 있는 큰 건물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 두 공간이 교차하면서 나왔습니다. 후반에 기억하는 것은 남산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보여지면서 너가 원하면 도시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다? 기계음으로 마무리가 됐던 여기까지입니다. 저 네. 백화점 이미지가 빠졌습니다. 맞아요. 되게 재밌다. 이걸 다시 영상 시퀀스를 기억 속에서 재편집하는 게 재밌네요. 저는 사실 보면서 시퀀스를 적었거든요. 다들 열심히 봤다. 먼저 처음에 가짜 바위, 인공 수지로 만든 바위 사이사이에 막 비둘기들이 쉬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영상이 나오면서 막 제품 정보, 뭐 이 바위는 뭐 열쇠를 숨기는 그런 용도의 바위란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지하철 같아 보이는 약간 지하철 플랫폼의 타일, 공교롭게도 파란색인 그런 스팟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작가가 그걸 찍은 것 같은데 그 파란색 스팟을 마치 처럼 띄워서 그 안에 옛날 프랑스의 옛날 흑백 영상들이 나오다가 창 음악도 나오고, 이 영상이 되게 음악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계 영상 같은 걸로 넘어가는데 그 기계 영상이 알고 보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서 그 내가 결석한 나의 꿈에서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씬이 또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이트워커 씬이 나옵니다. 밤에 숲 속에 혼자 여자가 다니면서 나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상 속 인물이 나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더빙된 건데, 그러니까 녹음된 건데, 영어로 뭔가 우주 탐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주 기술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이상향 같은 텍스트들을 계속 영어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약간 좀 거기가 숲속이다가도 좀 공간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는데 좀 서대문 형무소 같다라는 인상을 또 받았어요. 어떤 문에 창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씬이 프랑스로 옮겨가는데, 프랑스의 그런 약간 밤 거리가 나오다가 이제 거기에 전소정 작가님으로 추정되는 여자분이랑 다른 외국 두 분, 총 3명이 아까 이 씨가 말했던 그 지붕 오르는 거? 사다리로 왠지 거기에 몰래 이렇게 잠입해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좀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문 뚜껑 열고 사다리 올려서 프랑스 지붕에 올라가서 대회하는 씬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실제 북한산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는 수지로 된 각자 바위였는데 이젠 진짜 북한산이 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조명되면서 또 제품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막 채석장 같은 소리가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애니메이션 효과로 좀 필터가 낀 것 같은 그런 영상이 나오다가 또 을지로 골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을지로 골목이랑 일본의 어떤 뭐 오사카의 그런 상점 네온 사인 같은 골목이 막 혼재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텍스트에는 뭐 군인은 양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텍스트들도 나오고 또 을지로 골목을 비추면서 뭐 텍스트가 왜 그 이상의 텍스트 중에 이거 있잖아요. 뭐 이 뭐냐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지 아니한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사람 이런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나레이션을 하면서 옛날 우리나라 흑백 영상 씬으로 바뀝니다. 그 어떤 한복을 입은 여성이 뭐 쇼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얼마야? 이러니까 뭐 16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너무 싼데? 좀 비싼 거 없어? 이러면서 다른 걸 점원이 보여준대. 좀 낫군. 뭐 이런 이런 장면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미쓰코시 백화점으로 씬이 옮겨지는데 그 미쓰코시 백화점 씬이 약간 거기에 약간 뭔가 아닌가? 그 씬이 아닌가? 헷갈리네요, 갑자기. 네, 어쨌든 그 일본 백화점 씬도 나오고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앞에 그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는 로터리 영상이 옛날 푸티지 영상을 흑백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오늘날 찍은 그 신세계 백화점 앞에 분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수 앞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약간 위에서 올려다보듯이 찍은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제품 정보에 대한 멘션이 또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경복 인왕산에서 내려다본 경복궁 일대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파쿠르 영상이 그 창신동에서 진행이 되고 다음에 또 프랑스에서의 파쿠르 영상과 그 창신동에서의 파쿠르 영상이 계속 좀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 배경에는 가야금 소리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을 바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도시 배경으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나레이션들이 영어로도 되고 한국어로도 되고 일본어, 프랑스어인가? 아무튼 그 다양한 언어로 나레이션이 되는데 그 언어들이 동시에 발화하면서 뭐 되게 약간 선언문 같은 말을 합니다. 뭐 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개의 어떤 매니페스토를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은 그 파쿠르 하던 남성, 한국 남성이 그 창신동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동대문 그 부산타워 있죠. 그 앞에 이렇게 장면으로 이렇게 골목에서 그 앞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는 씬으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이거를 영상을 감상했을 때는 진짜 정신없고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해하게끔 하려고 만든 걸까 싶은데 네, 이거를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복귀하면서 공간들을 계속 편집이 교차 편집되면서 그 공간을 마음대로 경유하고 텍스트도 한 3-4가지잖아요.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도시의 시공간성 자체를 좀 약간 흔들어 놓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맥락과 담게 이 영상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씨 말대로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는 전달받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컷의 연결 같은 거에서 좀 자꾸 막 놓치는? 제가 좀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주의도 놓치고 흐름도 놓치고 편을 봤다고 하는데 솔직히 본 거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되게 짧게 봤을 때는 진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인왕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텍스트 정보가 없었을 때는 갑자기 이게 막 백화점인지 뭐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되게 막 화려한 그 어떤 에스컬레이터가 막 복잡하게 교차돼 있는 그런 백화점 이미지가 나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하고 집에 가서 다 같이 이 도로에 나오는 인터뷰가 있잖아요. 인터뷰를 이제 면밀히 읽어보니까
조금 감이 오겠더라고요. 아, 이게 이상의 시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이 이상에 대한 시를 읽고, 그리고 가가지고 다시 그 영상을 보니까 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인터뷰도 되게 상세하게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 영상은 어느 부분의 이상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온 거고, 뭐 이런 게 딱딱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되는지, 그게 약간 모호하다? 좀 요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뭔가 저도 엄청 이해하기가 좀 되게 쉽지가 않고 사실 거의 이해를 못했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집에 오면서 저도 이번에 되게 이례적으로 집에 와서 텍스트를 봤거든요. 텍스트 자체로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상은 여전히 모르겠는? 그 참조물이 이상이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그냥 이상이어서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생각. 그냥 막 얘기해보자면, 이 인터뷰 읽고 느낀 거는 뭔가 이 내용적인 거라기보다 좀 구조적인 거? 그 시를 풀어나가는 어떤 구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딱 이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내용적으로 느낌이 와닿기보다는 좀 뭔가 그런 뻗어나가는? 막 이 전시 자체도 뭐 이상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이상이 막 영감을 주고 가능성을 심어주는지 뭐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그걸 정확히 어떻게 바라봐야 될 영상으로 이게 반영이 된 거지? 치환? 제가 모르겠어요. 그 영상 자체가 워낙 한 4-5개 정도의 시공간을 막 마구잡이로 약간 규칙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고의적인 것 같긴 한데 그 발광하는 조각품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전 좋았어요. 조각품들 제목 자체가 다 기관이잖아요. 얼굴, 심장, 골반. 그거를 보지 않았어도 유기적인 도시, 시공간을 좀 워프시키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영상에서 약간 기미를 받았는데 조각으로 그게 구현이 되니까 좀 저는 연결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지구본을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마는 행위? 말고 그거를 딱 박제시킨 거. 지구본을 약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람 빠진 농구공처럼 이렇게 그거를 이제 레진 같은 투명한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시공간의 어떤 그 개념을 이렇게 좀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상도 되게 파쿠르 하는 행위 자체가 도시를 미끄럼틀 타듯이 말로 자기 마음대로 유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파쿠르 영상 길이가 전체에서 전 꽤 길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페트병도 사실 시공간 개념 설명할 때 단골로 나오는 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운데 페트병 모양이에요. 페트병이에요. 모양이 아니라 페트병이고 그 앞 꼭지인가 뒤를 이렇게 터가지고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알리스도 그냥 갑자기 생각났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거대한 두 대륙을 이렇게 작가의 임의의 어떤 상상으로 횡단하고 이어붙이고 그런 작업이 기억이 났었어서요. 거대 그 도시 공간을 마음대로 이제 교차, 질주, 중첩시키는 행위의 연장선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인왕산을 그 약간 형상화한 은으로 만든 조형물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원래 밑에 저는 이걸 못 보고 위에만 보고 바로 제 얼굴이 너무 세가지고 셀카를 찍느라 윗바닥에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 잘 찍혀 있어요. 열쇠를 숨겨놓은 거거든요. 네. 혹시 다들 도록 있으시죠? 도록에는 그래서 열쇠가 잘 찍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왜 인왕산도 나오고 뭐 수지로 만든 가짜 바위도 나오면서 막 제품 정보 설명을 하잖아요. 열쇠를 숨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뭔가 바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안소연 평론가의 그 글을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뭔가 이렇게 상품화되고 유통되고 뭔가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되면 뭐 인왕산의 바위도 그런 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비꼼게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뭐 여기 써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마지막 문단에 있네요. 처음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 이후 이 탄생의 기약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현대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믿음의 소굴인 인왕산 선바 위엔 과연 근대 이후 역사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유효한 열쇠가 숨겨져 있을까? 전소정은 축소된 인왕산을 닮은 스토리지를 귀한 은으로 만들고 그 아래 이 전시 제목이랑 똑같은 건데 이 새로운 상점이라는 불어가 각인된 수상한 열쇠 하나를 감춰둔다. 은은 서양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동에서 건너간 자본이기에 역사의 아이러니의 증거이기도 하다. 열쇠의 작동 여부는 확인할 바 없는 가운데 작은 인왕산은 임시 가설물과 새로운 상점 중 어느 하나를 닮은 듯한 전시장 진열대 안에서 진귀한 상품으로 위장한 채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뭔가 전시가 거의 뭐 우주의 밀도에 가까운 정보가 차 있는 것 같은? 우주의 밀도요? 우주의 밀도란 말을 왜 썼지 내가? 우주의 밀도 지금 배경이 우주의 밀도 낮은 거 아니야? 엄청 그냥 우주의 진공. 밀도 엄청 띄엄띄엄 있잖아요. 아, 나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블랙홀의 밀도라고 했었어야 되나 그러면? 배경도 우주야.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약간 전시를 보는데 뭔가 뭐랄까 무지에서 알매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냥 아시바와 영상과 알 수 없는 조형물들 그리고 영상을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텍스트들 뭐 이런 도록이나 아니면 그 미음 그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이상의 시와 연결고리가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알레고리가 섞여 있고 또 미음이란 책은 뭔가 이렇게 작가가 프랑스에서 에르메스 레지던시를 하면서 만난 다양한 이상 관련된 애호가나 뭐 관련된 연구자들의 텍스트를 모아서 출판하는 모임? 뭐 약간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 층위로 한번 좀 더 이렇게 전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뭔가 다양한 연결고리, 정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는 이제는 알겠어요. 이런 걸 다 읽고 나서. 근데 계속 이 전소정이란 작가가 해왔던 작업과 또 계속 여기서 이렇게 뭐 평론 글에서도 밝혀지는 그 아방가르드 미학적 실험과 정치적 실천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작업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어떻게 더 봐야 될지 이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세태의 경중을 올리면서도 형식적인 실험을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전시를 하고자 했다 이런 건 건지 모르겠어요. 정보의 습득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그냥 영상을 봤을 때 파쿠르를 하는 장면들 보면서는 좀 해방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읽기 전에도 영상을 보다 보면 그래도 이게 어떤 근대화와 도시화 그리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는 건 얼추 그 뉘앙스는 아니까. 근데 그런 뉘앙스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막 도시를 한 사람의 몸이 막 이렇게 그것도 막 다양한 복잡한 그런 구조물들을 막 몸이 막 훑고 지나가는 여기서는 도시의 등고선을 훑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근데 그 장면이 주는 해방감을 확실히 저도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뭔가 어떤 감각적이나 뭔가 미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 저도 파쿠르는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파쿠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희가 이제 뭐 리뷰 토크도 하지만 따로 스터디도 하면서 최근에 그 예술의 사용성?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거에 어떤
한 전략이나 반복론적인 일환으로 그때 침범하고 목말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침범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남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편승하는 그런 행위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파쿠르가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뭐 남의 사유지를 살짝 이렇게 걸쳤다가 나가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고 좀 재밌었어요. 뭔가 확실히 파쿠르는 그 뭐지? 여기 작가님도 계속 아방가르드를 창조했다고 하시니까 뭔가 옛날에 그 아방가르드 그 상황주의자들이 하는 막 뭔가 그런 실천이나 전략들이랑 조금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심리 지리학 뭐 지도 그리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 안에서 걷기 뭐 이런 실천들 아까 뭐 그 침범 이런 것도 뭐 비슷한 거일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 설치된 아시바들도 그렇고 그 사이사이에 죄송한데 네. 아시바가 뭐예요? 그 철골 구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뼈대를 짓기 위해서 비계 비계. 아시바는 아닌데 그거를 연상하는 큰 철골 구조 건축물에서 그 전시 공간을 한번 이렇게 크게 가로지르는 그런 철골 구조, 격자형 철골 구조도 그렇고 사이사이를 이제 브릿지처럼 있는 아치 그게 약간 문 같은 걸 전 형상화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초반에 그냥 얼핏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철골 구조도 있고 영상 안에서도 사다리가 등장한다든지 지하철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 뭐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를 브릿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형 언어적으로는 저는 사실 연결이 된다고는 생각했어요. 감상했을 때. 도시 공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그 개념을 확장시킨다? 뉘앙스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걸까라는 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좀 열려서 끝난다고 해야 되나? 전시가? 그래서 앞으로 이 전시 그 다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연결해서 풀어나가실까? 아니면 이게 여기까지 이제 매듭이 짓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